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연휴의 중간쯤인데요.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멈춰 있지만 해외에서의 외환시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본의 선거 결과로 달러엔이 150을 돌파했고요. 이러한 예나 약세가 원화 약세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엔이 급상승했는데요. 주말에 자민당 선거 후에 1.8% 급등했고요. 지금 현재 150.30 정도 돼 있고 2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주말에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이 됐고 총리의 선출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다카이치는 경기 부양 완화적 금융정책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BOJ 금리 인상 시기가 더욱더 불분명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엔 상승에는 이뿐만 아니라 일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냉각되고 있고요. 2026년과 27년에는 2% 미만으로 현재 보고 있고 향후에 있을 대미 투자도 달러엔 상승의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옵션 시장에서는 달러엔 하락에 대한 해지 수요가 3년 내에 최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달러엔의 급상승이 달러원의 추가적인 상승 압박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선거가 있어서 월요일날 장 시작할 때 147.50 레벨에 있던 게 투빅이 올라서 149.50에 시작했고요. 이후에 더 올라서 150.30 레벨에 가 있습니다. 이게 한 1.8% 정도 되거든요. 사실 상당히 급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옵션 시장인데, 옵션 시장에서 리스크 리버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장에서 콜옵션 프라이스와 풋옵션 프라이스의 차이를 보는 건데요. 풋옵션 프라이스가 비싸면 향후에 달러엔이 내린다고 보는 거고, 콜옵션 프라이스가 비싸면 오른다고 보는 건데, 지금 아직도 풋옵션 프라이스가 더 비싸긴 한데요. 이게 거의 페리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3년 내에 최고치거든요. 그렇다면 아직도 옵션 시장에서는 달러엔을 내리는 거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달러엔은 올라갈 때는 천천히 내려올 때는 급락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달러엔 급락에 대한 해지 수요는 항상 시장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최소치로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달러엔이 급락의 리스크가 있는 이유는 달러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그리고 일본 BOJ의 달러엔 매도 개입, 이런 것들이 영향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달러엔 움직임과 달러원 움직임인데요. 달러엔은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끝나 있고요. 같은 시간에 주말이 지나오면서 달러원은 요 정도 올랐고, 그리고 어제 추가로 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 정도에 눌려 있거든요. 언뜻 보셔도 달러엔에 비해서 달러원이 훨씬 눌려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옌원으로 보시면 확실한데, 이번 주가 시작하면서 955원 정도 레벨에 있던 원옌이 지금 938원 정도로 내려와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옌이 9.4 정도에서 오랫동안 있고 서포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레벨에 지금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옌 움직임이 최근 아시아 커런시의 움직임, 그리고 대미 투자에 관련돼서 원화와 엔화의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달러에 관련돼서 보면 엔화 약세도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 그야말로 큰 문제는 꽉 막힌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인데요. 예상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는, 첫 번째 3,500억 불 투자가 합의가 일어나는 거고요. 일부 금액은 단기 통화 수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달러원이 추가 상승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단순히 3,500억 불의 숫자가 너무 크고, 또 숫자가 2,000억 불, 1,000억 불 수준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펀드 형태로 투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달러원에 상당한 상승 압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투자 합의가 없으면 관세의 불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과의 협상에도 보면은 일본이 언제라도 투자를 안 할 수 있고 협의를 깰 수 있지만, 그러면 미국은 바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관세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면 우리 기업과 경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특히 우리 반도체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건지가 걱정이고요. 달러원 상승의 압력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일본 또는 이번이지만 상당히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이번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고 비관세 협상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산업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 경우가 달러원 상승 압력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달러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농수산물, 공유경제, 전자상거래, 데이터 규제 이런 것들이고요. 추가적으로 국방비에 관련된 거, 대중국 압력에 동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